감사합니다. 앞 세션에서 이번 시간에 할 얘기 다 해놓고 뒤에 다시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하는 거랑 공격적인 질문은 참 무섭네요. 일단은요, 이번 세션은 그랄VM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자바 개발자들 중심으로 돼 있으신가요? 자바를 다 해보신 거죠? 네. 제 경력인데요. 자바로 시작해서 딴 데를 외도를 많이 갔다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바로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은 파이썬 쪽으로 좀 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2000년부터 이제 99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약간 그 트렌드에 가면서 약간 제가 이제 그 유동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도 좀 했었고, C도 좀 했었고, 얼랭도 좀 하다가 다시 빅데이터 하다가 최근에 파이썬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세미나 주제를 정하면서 이제 그랄VM에 대해서 이제 정해져서 좀 이제 스터디를 좀 진행하고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랄VM에는 좀 반가운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태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이상 자바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바가 좀 이렇게 쇠퇴하는 게 뭔데 좀 아쉬웠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가능성만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한 20분 정도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술을 볼 때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놈처럼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는 놈은 좀 드문 것 같아요. 하나는 향신료고요. 송로버섯. 또 하나는 되게 성스러운 잔이죠. 성배죠. 이런 무엇인가 좀 거창한 무엇인가 갖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바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24살 됐고요. 이제 사회로 진출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96년부터 자바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3번 정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반응을 유도할 겸 상품도 드릴 겸 한번 정답은 아닌데요. 저랑 제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99년도에 그 자바가 1.2가 된 겁니다. 이걸 왜 제가 중요시 여기냐면요. 이때 자바 2 1.2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바가 애플릭 같은 UI 중심으로 하다가 기업용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99년 자바 1.2 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팟 VM이라는 것이 스팟이 나왔고요. 이제 적용돼서 성능상 상당히 좋아졌고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요 시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면서 업계의 점유율을 높이다가요. 또 한 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변화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막 던져주세요. 자바2? 또 뭐 있을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또 성능 향상. 또 뭐 없을까요? 네? 진내력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뭔가의 발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어떤 스펙의 발표, 어떤 시점. 흥행에 실패했네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저는 자바 이 5.0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그 전까지는요. sun, IBM, 오라클, 지금은 없어졌지만 BA 이 업체들이 자바 스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스펙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써 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를 가져다가 쓰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0 이전에 이제 영웅들 나오죠. 스프링과 하이버네이트.
근데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벤더들의 영향력으로 어떤 스펙이 정해졌는데요. 이때부터는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스펙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픈 커뮤니티에서 야 이거 보니까 EJB 너무 힘들거든. 포조랑 디펜던스 인덱스 되게 중요해. 이런 것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벤더와 오픈 진영의 어떤 승부 이런 거 나오면서 이런 기술들이 스펙으로 반영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이 다시 하이버네이트라든지 스프링에 다시 표준화가 돼서 들어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 어떤 현장에 대한 그런 경험이 스펙으로 정의가 되고 그것이 다시 표준화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오픈 JDK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JDK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오픈 JDK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전까지는 JDK는 사실은 기업들이 건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갖다가 쓰는, 저희가 건드리는 건 자바 2였고, 자바 SE를 건드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다면, 능력이 된다면, 자바 SE 개발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어떤 개선. 이제는 자바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자바의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가 이제 표준화가 되는 것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표준화가 되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떤 다양성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JVM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JVM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그랄 VM, 오라클이 하고 있는 건 그랄 VM 같아요. 이 그랄 VM이 향후로의 어떤 의미로 바뀔지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양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랄 VM에 대한 첫 번째 피처는 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그라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랄 VM을 접할 때 이 두 가지를 피상적으로 접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이게 되게 유명한 포스트인데요. 그랄이 좋은 10가지 이유.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요.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최신의 자바다. 그리고 두 번째, 로우 풋프린트가 이제 메모리가 적게 들고 빠르다. 세 번째, 다양한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네이티브 언어와 동작한다. 이런 10가지 모양들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랄이 채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 좋다고 하는 건 맹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좋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잘 보면은요. 이 중에서 이런 1번부터 5번까지 7번과 8번은 딱 얘네들과 매핑이 돼요. 마이크로 서비스, 더커라이즈, 그 다음에 폴리그랍, 그리고 IoT. 여기에 적합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그 그랄이라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 그런 자바 언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자바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질게요. 스태틱 컴파일러가 있고요. 다이나믹 컴파일러가 있거든요. 스태틱 컴파일러의 대표적인 거 C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기계어를 만들어 놓고 돌리는 것. 다이나믹 컴파일러는 자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언어를 만들어 놓고 런타입에 그때 돌리는 것. 자, 여기서 보면 제가 드릴 질문은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여기서 이제 한번 거슬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더 빠르다. 흥행에 성공하고 있고요. 자바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다. 작전상 저 사람과 저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바가 최근에 보면 자바도 컴파일러가 좋아져서 상당히 속도가 올라갔다. 자바 C 비스무리하게 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뭐 개구란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그랄VM에 대한 피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4천만 개 정도의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어느 게 더 빠른지. 계속 한 20년째 업계에 화두인 것 같아요. 짜장면과 짬뽕과 맞서는 그런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답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IoT 프리컴파일 언어와 그 다음에 런타임의 동적인 컴파일 언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저희가 스타틱 컴파일러라고도 하고요. 다이나믹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AOT, JIT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하거든요.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서 컴파일이 돼서 실행 시점에 실행이 바로 들어가면 AOT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JIT은 실행된 후에 상황에 맞게 조금씩 계속 컴파일러를 해서 기계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딱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컴파일러라고 쓸 때 컴파일러가 모두 기계어를 머신 코드를 만드는 건 아니죠. 뭐 이제 중간 언어를 만들 경우도 있고요. 자바C 같은 경우는 중간 언어를 만드는 변환기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가 꼭 기계어를 만들 필요 없으니까요. 얘네들은 기존에서 여기서의 기준은 기계어를 만드는 컴파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AOT는 소스 코드로부터 네이티브 머신 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얘에 대한 장점은요. 실행 전이면 저희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구문 분석에 따라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코드는 기계어를 머신 코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실행 환경에 적합한 기계어를 빨리 만들어서 실행 시점에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실행 환경 정보를요, 가질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제가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에서 인텔 CPU로 동작한다.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이것이 몇 코어에서 돌며 현재 얼마만큼의 프로세서가 돌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어떤 실행 시점 전에 구문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어떤 머신 코드를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한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AOT 컴파일러는 특정 환경에 최적화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JIT는요, 딱 반대예요. 반대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에 바이트 코드까지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머신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바 C로는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 계층까지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행 시점에 해석을 하고 실행을 시켜서 코드를 만들죠. 그런데 얘에 대한 단점은요. 굉장히 낙관적인 최적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이미 실행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컴파일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가정을 갖고서 코드 최적화를 해서 기계를 만듭니다. 장점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그 프로그램의 프로파일링 정보를 가지고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기계어를 계속 최적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특정 환경, 특정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바가 동작한다 그러면요. 자바는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코드가 들어오면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 JVM이 동작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바 C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바 C는 문서, 그러니까 텍스트, 스트링 문서를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받아서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바이트 코드를 만드는 거는 소스 코드를 좀 더 정량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정형화된 어떤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것이 1차적인 클래스에 대한 컴파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형태의 바이트 코드를 읽어다가 다시 바이트 배열을 만드는 것이 실행해야 대한 컴파일러에 대한 역할입니다. 결국은 클래스 형태에 있는 데이터 포맷을 받아다가 그것이 실행 시점에 적합한 형태의 머신 코드를 전환시키는 것, 거기까지가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간혹 헷갈리는 것이 이 JVM 안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요. 이 JVM 안은 런타임, JIT, 그리고 GC 이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로딩, 클래스 로딩이라든지 클래스 검증이라든지 동기화라든지를 런타임이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JIT은 그 런타임이 동작할 수 있도록 계속 머신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GC는 객체들의 추적을 통해서 객체가 어떤 관리가 될 수 있거나 클리어될 수 있도록 계속 쫓아가는 역할, 이 세 가지를 하는 것,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에서 런타임은 주로 이제 10불 라이트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뭘로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해 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 컴파일러의 목표는요, 결과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드는 것이 질 컴파일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질 컴파일러는 사실은 최근에 이런 것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자바가 실행이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어는 인텔 코어인가? 클럭스는 얼마지? 코어는 몇 개지? 현재 동작하는 코어 내가 할당 받을 수 있는 거 얼마일까? 인터럽트라든지 인스트럭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버전은 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체크해서 그것에 맞는 머신 코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최적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핫스팟이 99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도고요. 핫스팟이 나온 핫스팟이 지금 G컴파일러거든요. 핫스팟이 나온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옵티마이제이션과 그 개발 난이도는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이런 짓을 합니다. 끊임없이 코드를 해석하고요.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 환경에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 프로파일링은 이제 JVM, JRE에 동작하는 머신과 상태겠죠. 이것을 통해서 동적으로 코드를 계속 컴파일하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예를 납니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 코드가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어를 통해서 머신 코드를 만들 때 다른 코드를 만들거나 아예 반대 코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동작하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머신 코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랄의 이제 JIT 컴파일러의 모습이고요. 바이트 코드를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계속 해석해서 프로파일링하고 이것을 네이티브 메소드에 집어 던져서 실행을 하고 정보를 모아서 다시 디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상태에 맞는 가장 적합한 코드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은 알고리즘들이고요.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밖에서 호출하는 함수들 인라인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호출하게 한다. 필요 없는 구문 다 스킵하게 만든다. 필요 없는 변수를 스킵한다. 필요 없는 구문도 날려버린다. 필요 없는 조건도 날려버린다.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런 패턴에 맞으면
스킵하거나 뛰어넘거나 바꾸거나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JIT의 그 짓 컴파일러의 옵티마이징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C랑 C++, 프리컴파일하는 언어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런타임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안다고는 하지만 뭐 CPU 타입까지는 알 수 있지만 CPU의 코어 개수, 클럭 변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한 정보를 확보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매개변수 넣을 수가 없고요. 그거에 맞는 어떤 코드를 미리 생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C랑 자바랑 어느 게 더 빠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라인의 요소가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코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최적화를 한다 그러면 보면 안에서 애드 메소드를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줄에 있는 이런 메소드가 온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실행할 때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럼 콜스택이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도 줄어들 거고 실행도 빨라지겠죠. 그냥 로컬 변수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저희가 작성한 코드와 약간 다르게 최적화된 코드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실행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바가 버전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성능 때문에 이젠 자바가 느리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이 뭘까요? 자바는 무엇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는 걸까요? 어떤 거요? 그것도 답이에요. 컴파일 시간 줄어드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컴파일 시간이 줄어드는 것 정말 답입니다. 네? 제가 비슷한 답변이었는데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 딱 이 말씀입니다. 이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JVM이 정말로 좋아지는 거는요.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된 코드가 양산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코드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그런 것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최적화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좋아지는 기법도 많을 건데 핵심은 G컴파일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G컴파일러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랄이라는 거, 새로운 자이브엠을 만들 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거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중심을 두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정을 둘게요. 가정을 두는데 동일한 자바를 각각의 머신에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매개 변수와 동일한 스루풋으로 실행했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 별도의 서버고요. AMD와 인텔은 거의 같은 클럭 수고 성능은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소프트웨어가 더 성능이 좋을까요? 이 두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률은 2분의 1인데요.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저에게는 아직 한 권의 책이 남아있거든요. 인텔일까요? AMD일까요? 용자에게. 네? 똑같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도 있네요. 세 개 중에 하나네요. 자,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똑같다. 네. 그러면 AMD가 더 빠르다. 인텔이 더 빠르다. 그렇죠. 인텔이 약간 많으니까 저희는 인텔로 합시다. 인텔이 빠르겠죠.
뭐 더 많으신 분 하니까. 오라클이요. 오라클 오픈월드라는 행사를 합니다. 오라클 오픈월드 행사라면 희한하게도요.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회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인텔이 와서 기존 연설을 해요. 항상. 그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인텔은 자바 옵티마이제이션을 오라클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바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요. 그 CPU에 이제 인스트럭터를 집어넣는 거죠. 자바로 하면 몇 번의 인스트럭터를 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냐면 최근에 왜 더 많이 하냐면 하도 때문에. 결국은 자바를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병렬 처리로 더 많이 처리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텔은 자바와 협력해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집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집 컴파일러는요. 현재 내가 동작하고 있는 코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인스트럭터를 보내는 거죠.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하나하나가 자바에서는 딱 본다 그러면 나중에는 실행 타임에 얘가 맞을지까지도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구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구성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리컴파일드와 그 다이나믹 컴파일드 어떤 것이 빠를까요?에 대해서는 약간씩 생각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까지의 엣지 컴파일러는 그때까지 어떤 그 칩의 스펙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새로운 스펙이 나왔을 때는 또 짓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그거, 상위 어떤 레벨의 뭔가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그런 스펙이 나오면은요. 그것이 오라클이라든지 컴파일을 만든 업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과 오라클이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걸 다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새로 나왔으면 바로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저희는 그러면 인텔에 하면 얼마나 빨리 하겠느냐라는 관심보다는요. 지트 컴파일러가 거기까지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프리컴파일드 된 언어와 그 다이나믹 컴파일드 언어가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지금 엄밀히 보면은요. C를 따라갈 수 없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실시간의 프로파일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무조건 되게 빠를 거야. 몇 배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고민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견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맞추는 것이요. 자바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인터럽트를 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환경이 좋아지다,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런 배경을 갖고요. 핫스팟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핫스팟이 그냥 지트 컴파일러 JVM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999년에 나왔던 핫스팟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한 자바를 컴파일한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한 거 시작하면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진 않았지만. 근데 한 번도 제가 GC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컴파일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던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이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핫스팟을 내부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C1, C2라는 두 개의 JIT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C1은요, 약간, 얘는 디자인 관점이요. 빠르다예요. 코드 최적화는 일단은 던져지고, 빨리. 오래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빨리 동작하고 없어져 버리는 용도로 만들어둔 겁니다. 그리고 C2는요, 서버 컴파일러라고 하고요. 시작이 늦어요.
왜냐하면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작은 느린데 하다 보면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코드 체크도 하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이런 거 보셨나요? 자바-C, 자바-S? 이런 게 예전에 한참 돌았거든요. 뭐 톰캣 같은 거 보면 저렇게 돼 있었었는데요. 저게 마이너스 클라이언트는 C1을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서버는 C2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컴파일러로. 근데 지금은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걸로 지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티어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컴파일러가 이런 게 있고요. C2가 핵심이에요. C2가 핵심이고 결과적으로는 머신 코드에 대한 품질이 좋아지는데 단점은 느리다. 근데 워밍업만 하면 빨라진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이거는 JIT 컴파일러의 그 레벨인데요. 티어드는요. C1, C2를 그렇게 극명한 디자인 틀린 놈을 각각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티어드가 디폴트 값이고요. 시작할 때는 C1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밍업이 조금 돼서 프로파일링이 좀 되면 C2로 바꿔요. 그러면 초기는 빨리 스타트가 딱 올라가고요. 좀 비효율적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C2로 바뀌어서 좀 빠르게 동작하겠죠. 이제 이것이 C1, C2에 대한 같이 쓰는 티어드 컴파일레이션에 대한 옵션이고요. 요 그래프 잠깐 볼까요? 이게 티어드와 C1에 대한 얘기거든요. C1인데 보시면 C1이요. C1이 빨리 시작해서 그냥 쭉 가죠. 별로 개선 없이. 근데 티어드는 되게 느리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 시간 웜업 타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C1보다 빨라지죠. 그리고 보시면 인터프리터는 저희 JShell 같이 그냥 해석기를 쓴 거니까 큰 관심은 저희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두 개인데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피크 타임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 티어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좋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빨리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피크 타임의 성능이 좋은 것. 저희가 빨리 시작하면서 성능이 좋으면 되게 금상 첨하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시작할 것과 그 다음에 피크 타임에 좋은 성능을 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라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JVM이 동작할 때 부하에 대한 정도입니다. 부하에 대한 정도고 보시면 JVM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죠. 그리고서 GC도 처음에 많이 일어나고요. 클래스 로딩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로딩이 어느 정도 끝나야 뭔가 웜업이 돼야 GC 돌겠죠. 그러면 처음에 웜업 타임에서 미친 듯이 GC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프로파일링이 되고 안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태로 변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GC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차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애플리케이션과 GC 영역이 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습관상 처음에 뭐 신규 시스템을 오픈한다. 그러면 아침 일찍 와서 막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겠죠. 이 구간을 빨리 넘어야 되는 구간.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핫스팟 인트리식 캔디데이트라는 애너테이션인데요. 여기 애너테이션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애너테이션이 붙는 함수를 성능 개선하려면 어셈블리로 짜라. 손으로 직접. 이제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위터라든지 최근에 자바 컴파일러를 만드시는 업체 그 분들이 하는 그런 트윗이라든지 블로그를 보면은요. 다시 자바를 개발한다면 C++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로 만든 시스템은 회사에서 대체제를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한 옵티마이제이션을 20년 동안 할 만큼은 했는데 새로운 사람 찾기도 어렵고 코드도 너무 난해해졌고 너무 무거워져서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요거에 한번 가보시면 요걸 주소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핫스팟이요. 짓 컴파일러에 대해서는 C++로 개발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뭘 고치지? 그리고 보시면 예죠. 아까 전에 자바 6, 7, 8에서 보면 성능이 좋아지는 게요. 지르기가 줄어들고 있죠. 9과 10에서는 아키텍처가 변해서 좋아진 거지 DC 컴파일러가 좋아져서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핫스팟도 이제는 한계 상황이 들어온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랄 VM과 그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과 VM과 그랄이 뭐냐를 본다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AOT가 지금도 짓보다 빠르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빠르다가 아니라 이제는 제 바람은 비슷하긴 하겠다. 자바가 그렇게 느린 건 아니겠네. 거기까지는 욕봤으니까 인정해 주자.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랄에서는 그랄 VM은 이제 엄청난 짓을 하거든요. 엄청난 짓이란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요겁니다. C++ 빠졌고요. 그랄 VM에서는 리튼인 자바. 자바로 만든 자바입니다. 컴파일러는 자바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사람을 구하기 쉽고 자바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짓 컴파일러가 그렇게 느린 게 아니라면 비등비등하다면 굳이 C++과 같은 어려운 언어로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확장성 있는 언어로 교체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 이것이 그랄에 대한 화두고요. 그랄은 파이썬에도 파이파이가 있죠. 파이썬으로 만든 파이썬. 자바는 자바 온 자바입니다. 그랄은 자바로 만든 자바. 자바로 만든 자바가 더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가 늦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고성능 컴파일러입니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바로 만들었는데 고성능 컴파일러래요. 지금까지는 컴파일러는 다 C++, C로 만들었는데 자바로 만들었는데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핫스팟에 있는 C++에 대한 대체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고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빗줄을 묶었는데 폴리그란. 처음부터 최근에 많이 도전을 해왔거든요. 얼마 전부터 스크립팅 API라는 것을 만들어서 온 자바, 랭귀지 온 자바, 자바에서 동작하는 랭귀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많은 도전, JRuby, JSON, 자이슨 이런 것 했는데요. 그거를 뛰어넘는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랄의 목표입니다. 재밌는 거죠.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랑 맥입니다. 윈도우는 포기했습니다. 윈도우는 있긴 해요. 프리뷰 버전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보고서 얘네가 좀 타겟팅 맞추는 거는 리눅스에 타겟팅이 맞춰져 있고 클라우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겠구나. 윈도우는 아무래도 개발 환경을 해야 되니까 지원하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경향도 있죠. 그랄은 오라클이 만드는
새로운 자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만드는 오라클 제품과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랄 팀이고요. 보시면 이쪽은 오라클 랩스예요. 오라클 랩스고, 그리고 오라클 인턴, 오라클을 퇴사하신 분들, 그리고 레드햇, 인텔, 트위터. 인텔이 끼죠. 트위터도 있고, 그리고 이곳 컴파일러를 주로 전공하고 있는 랩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끝나시면 일로 가시고요. 알룸니로 넘어가시고,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는 자바 컴파일러, 자바 온 자바 컴파일러를 상용 솔루션화하는 그런 도전 과제 중 하나인 거고요. 이거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 2012년도에 초기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서 RC12가 나왔거든요. 조만간 1.0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솔루션이니까 저희 회사에 메일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일링을 개발팀이 아니지만 시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입니다. 나 우리 회사 메일링 안 써. 퍼블릭에 있는 메일링으로 신청해라는 거죠. 굉장히 좀 개방적인 형태의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인데요. 그랄을 이해하려면 그랄 VM이 있고요. 그랄 VM 밑에는 그랄이 있고 폴리그라시 있고 네이티브가 있습니다. 그랄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IT 컴파일러예요. 자바로 만든 JIT 컴파일러의 이름이 그랄이고요. 그리고 폴리그라시라는 자바 위에서 랭귀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트러플입니다. 송로버섯이고요. 그리고 얘들은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 때문에 얘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바로 네이티브를 만든다고? 자바로? 그러면 자바를 네이티브로 만들면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자바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파일만 카피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랭이라는 거, 실행 파일을 배포 카피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컨셉이 나오기 때문에 배포가 빠르겠다. 그리고 빨리 실행하겠네? 뭐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GG라는 새로운 컴파일러와 랭귀지 플랫폼과 그 다음에 얘는 네이티브 이미지는 프리 컴파일러니까 AOT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프리 컴파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컴파일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동작할 수 있는 바인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자바가 이제는요.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랭귀지의 플랫폼 이렇게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랄 VM을 할 때 진입 장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하면 그랄은 컴파일러입니다. 그리고 그랄 VM은 전체적인 JDK, 완전한 형태의 모체가 되는 거고요. 폴리그라, 트러플은 여러 개의 랭귀지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고요. 프레임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AOT입니다. 프리컴파일도 되면 자바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바이너리 안에. 그럼 그 바이너리 안에 들어가서 자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프리컴파일도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컴파일러 겸 런타임이 서브셋 VM이고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요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JVM 안에 컴파일러가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JVM 안에 컴파일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핫스팟은요, C1과 C2 컴파일러가 한 몸체입니다. 못 바꾸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터페이스를 나눴어요. 그래서 JVM 위에 인터페이스를 깔았고요. 그 위에 컴파일러를 플러그블하게 꽂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바를 선택할 때 나는 그랄 사용할 거야.
나는 C1, C2 사용할 거야. 혹은 다른 컴파일러가 제공된다면 다른 컴파일러 사용할 거라고 컴파일러를 지시 선택하듯이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특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OT, 핫스팟 VM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랄 VM은요. 오픈JDK 8에다가요. C2를 걷어내고 그랄을 깔고요. 그 다음에 JVM CI 인터페이스 올린 것. 요게 그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2를 사용하지 않고 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랄 버전은 1.8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1.8에 맞춰져 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오픈월드 했을 때 트위터가 자체적인 JDK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좀 관심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와, 트위터는 자체적인 JDK를 만들어 쓴다고 뭐 그랬는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오픈 JDK의 그랄을 사용하는 것이었고요. 이 친구들은 현재 아직까지 정식 릴리즈는 안 됐습니다만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해서 스칼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덕션을 돌렸대요. 그래서 성능 향상이 약 20% 정도가 성능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같은 경우는 자바 프로그램보다 자바 위를 만든 새로운 언어잖아요. 스칼라는요.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하는 것이 좀 복잡하고 코드가 좀 더 어렵거든요. 바이너리로 가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다 보니까 스칼라가 느리다는 것을 좀 더 개선하는 보조장치 활용된 것 같습니다. 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지금까지 확보된 상태로 그랄 VM에 대한 라이센스 보면은요. 커뮤니티 버전,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입니다. 무료고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당분 무료일 것 같아요. 현재 그랄이 개발된 거 보면 무료일 것 같은데 이것을 변화되면 다시 저희가 뭐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무료고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서포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커뮤니티 에디션보다 약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대요. 그래서 좀 더 낫고요. 그리고 랭귀지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JVM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개발 툴 같은 것들이 좀 더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스칼라로 해보면 빨간색이 E 버전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C 버전, 그리고 회색이 핫스팟이거든요. 확실히 성능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 VM이 아니라 나는 그랄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를테면 자바 8을 사용하는데 그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랄 VM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바 9, 10, 11에서 그랄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식의 옵션을 붙이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able JVM CI를 enable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컴파일러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락을 제거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공개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기능이라고 좀 옵션을 박아놨거든요. 이것을 해야지 아직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시면 한 가지 보는 것이 오라클이 그랄 VM을 만들어서 그랄 컴파일러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오라클 솔루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JDK 안에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기능이 오라클에서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JDK 일반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과정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랄 VM을 설치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설치하는 것은요. 타르 파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 푸시고 환경 변수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랄 홈,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그랄 홈은 특별한 건 아니죠. 패스 잡아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명령어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랄 업데이트라고 해서
랭귀지를 관리하는 업데이트 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U 카탈로그 리스트 하면 현재 그랄 베이스로 파이썬, R, 루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라면서 설치를 해서 현재 파이썬, R, 루비. 이거는 그랄에서 만든, 여기 보시면 오픈 JDK가 그랄에 나오고요. 그랄 파이썬 3.7.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트러플 루비 1.0.0 이런 식으로 R도 지금 이제 페스트 R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상에서 지금 그랄 팀이 루비, 파이썬, R을 포팅하고 있어요. 요것을 잠깐 볼게요. 한번 보시면 그랄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예시가 될 건데요. 어떤 문자를 집어넣으면 대문자가 몇 개인지 10번 반복하면서 체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요것에 대한 실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얘는 지금 컴파일을 그냥 지금 보시면 오픈 JDK 11으로 했죠. 그랄로 하지 않았습니다. 티어드 컴파일레이션 컴파일과 그 다음에 Git 컴파일러를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해놨는데요. 참고할 것은 오픈 JDK에 들어가 있는 그랄 컴파일러는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다른 프로젝트 보니까 기증은 하겠으나 최신 안정화된 버전은 아직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를 동작할 때 첫 번째 284ms, 185, 152, 154, 152. 한 105, 약간 느리다가 뭐 150대로 수렴을 하겠죠. 얘가 보시면 얘는 아무래도 C1 컴파일러가 실행된 것 같고요. 빠르게 실행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웜업이 지나가면 C2 컴파일러에서 이 정도로 수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언락해서 옵션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JVM CI 컴파일러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시작을 했죠. 보시면 미니멈은 98ms에 비해서 보면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들었고요. 시작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C1 컴파일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은 확실히 늦어요. 시작은 얘는 1158ms인데 얘는 284거든요. 처음은 느립니다. 그런데 안정화가 되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좀 더 많이 된다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예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뭐 때문에 보여드렸냐면 -t 그랄 프린트 컴파일레이션이라는 툴이라고 옵션을 집어넣으면 여기죠. 이 부분인데요. 요거 집어넣으면 그랄이 Git 컴파일러를 할 때마다 로그를 찍어요. 그래서 그랄이 몇 번의 로그를 찍었는지, 몇 번 컴파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런타임에. 보시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건 그랄을 사용한 로그고요. 밑에 있는 건 그냥 티어드를 사용한 로그입니다. 로그 파일이 많다는 거는, 용량이 많다는 거는 로그가 많이 쌓였다는 거겠죠. 실제로 이 부분이 테일로에서 맨 마지막에 로그를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80번 정도의 그 짧은 기간에 180번 정도의 Git 컴파일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그 짧은 기간에도 더 잘한다라는 컨셉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2레벨 오면 컴파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속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컴파일 로그였고요. 아까 이제 연속
동일한 사람이 다른 컨퍼런스에서 말하는 건데요. 트위터가 막 갖고 있는 그 JDK 실체가 이거라는 동영상이거든요. 한번 트위터가 자체적인 JDK를 관리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자막은 붙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자료랑 같이 해서 제가 깃허브에 올려놓고요. 예제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지금 이상한 게 또 있네요. 현재 7개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이것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쉘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코드가 이런 코드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그랄로 해서 로그를 찍는다 그러면 앞에 이런 옵션이 붙은 쉘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랄 로그를 보면 계속 컴파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그리고 점차 줄어들면서 계속 컴파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스팍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것이 한번 딱 실행 다음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프로그램 간단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고요. 진행하면서 계속 할게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자바 레벨 JVM 컴파일러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거는 그랄에 대한 인터페이스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자바 스펙으로 만들던 JCP에 대한 그런 스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바 이네이스먼트 프로포즈라고 하고요. JEP라는 그런 기능 개선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JEP 243번으로 해서 그랄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이제 표준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오픈 JDK에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티브 이미지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랄에서 지시란 걸 사용해서 좀 더 컴파일이 빨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티브 이미지가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속도입니다. 우리가 IoT라든지 서버리스라든지 더커라이즈라든지 이쪽 람다라든지 이쪽을 사용할 때 보면요. 오랫동안 장시간에 성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분야에서는요. 빨리 실행되고 빨리 끝나는 걸 원할 수 있거든요. 한번 탁 치고 끝나는 거죠. 어차피 서버리스의 람다라는 것들이 이벤트가 받아오면 실행되고 죽는 것, 빨리 끝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차라리 서버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요. AOP가 맞는 거죠. 빨리 실행되고 끝나는 요청. 그런 것들 대응하는 방식이 지금 이제 그 프리컴파일 방식이고요. 그 프리컴파일 방식이라는 것이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얘기고요. 이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이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버트엑스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기본적인 사이즈가 38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만들어서 덕커로 돌렸을 때 메모리 소모량이 약 10메가 정도 동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작게 만들어서 빨리 실행시키고 죽는다라는 것이 컨셉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가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네이티브 이미지라고 해서 네임으로 해서 count u case란 이름으로 하면 저 네임이란 이름으로 떨어진 것이 실행 파일로 떨어집니다. 실행 파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클래스명을 붙이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구문 문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성자 실행되고 스태틱 블록 만들어지고 하나하나의 단계 넘어가면서 바이너리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를 딱 실행을 시키면 앞에와 동일한 건데요. 딱 요 정도로 실행해서 빨리 끝납니다. 아까 비교해 보시면 757, 624 약간 좀 큽니다. 아까 전에 책으로 빨랐던 98이었잖아요. 상당히 크지만 이것이 바이너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빠지는 데 좋다라는 컨셉인 거죠. 잠깐 볼게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이티브 이미지, 죄송합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만드실 때요. 처음에 자바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요.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명령을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태그로 바이너리 파일명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밑에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속도가 그렇게 컴파일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빠르진 않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컴파일 이루어집니다. 요거를 컴파일 이루어지면 컴파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나중에 실행 끝나면 파일 명령을 한번 볼 텐데요. 파일 명령을 보면 그 맥 OS의 실행 파일 형태로 떨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릴 테니까 더 진행을 할게요. 네. 역시나 찍어놨네요. 여기 보시면 파일 사이즈가 8메가예요.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8메가라는 것이 자바 런타임에 필요한 것이 최소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대신에 자바가 없어도 동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파일 형태를 보면 맥 64비트의 실행 파일, 그 다음에 CPU 타입이 지정되는 것을 봐서 실행 파일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툴이라는 걸로 라이브러리를 확인해 보면 이런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거는 그랄로 실행시킨 겁니다. 그리고 얘는 네이티브로 실행시킨 거고요. 그랄을 실행한다면 얘는 맥스가 처음엔 1349죠. 근데 얘는 756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위가 더 빠르지만 목적은 처음에 빨리 실행하느냐, 포커스가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바가 네이티브가 지원된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이티브 다 바꿔야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랄에서 말하는 네이티브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빠르다가 아니고요. 얘는 시작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저희가 전제 조건 JIT 컴파일러는 스태틱 컴파일러보다 느리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 없으면 이것을 어떤 것을 취선택할지에 대한 애매모호함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이미지는 빠른 실행과 빠른 처리 처음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대신에 코드 자체가 옵티마이저 되어 있지는 않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 이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되게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이 빠른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 힙이라는 컨셉을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 힙이 뭔가 하면요.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저희가 생성자 앞에 메인 메소드 앞에 스태틱 블록을 만들거나 클래스 로딩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가 엔트리 포인트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인가가 올라가서 메모리의 힙에 올라가겠죠. 그거를 그대로 구워놓습니다. 이미지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스태틱 블록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로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디스크에 있는 거 그대로 올리면 스태틱 블록에 그대로 딱 박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실행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받아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리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요, 우리가 스태틱 블록에서 자바 바깥에 있는 리소스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프로퍼티 파일을 로딩한다든지, 파일을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JNI를 호출해서 뭔가 실행한다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하면 쥐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 우회하는 그냥 딜레이 시키는 또 옵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빠르게 혹은 메모리를 작게 하는 그런 컨셉이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만능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미리 구문 분석을 통해서 바이너리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나믹, 리플렉션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한계는요.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안 되거나 아직까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리플렉션이에요. 리플렉션과 다이나믹. 이게 프로그램에 실행되기 전까지는 어떤 클래스가 로딩될지 모른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특히 DI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하나의 그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프링처럼 스프링 붓과처럼 마이크로 프로파일인데요. 그 마이크로넛이라는 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랄 VM을 지원합니다. 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은 좀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리플렉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는 잘 돼요. 라는 기능을 넣어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디자인적인 측면의 배려? 우리는 이런 것이 좋은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우리가 극복해 드릴게요. 라는 컨셉이 제공이 되는 건데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어떤 면이 재밌냐면 이것도 예제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돌릴게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래들로 컴파일을 한 다음에요. 그래들로 컴파일한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뭔가를 돌리거든요. 자바 프로그램 뭔가를 돌려서 돌리는데 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무엇인가를 만드냐면 리플렉션 제이슨이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그럼 얘는 그 이미지를 만들 때 리플렉션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리플렉션이 있을 때 얘가 실제로 대체할 놈 있잖아요. 그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정 파일도 틀리고 다이나믹 하다 보니까 그랄 쪽에서는 이걸 찾을 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찾아서 파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빌드할 때 한번 컴파일한 다음에 이 complete all.zar란 이 파일을 마이크로넛에 그랄 클래스 로더 애널라이저라는 클래스를 돌리면 얘가 돌아서 리플렉션 API 사용하는 것들, DI 사용하는 것들 정보를 다 모아서 파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놈을 만들어 놔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넛에 대한 그런 어떤 그랄 부입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이게 마이크로넛이 몇 번이더라? 이건데요. 얘 보시면 빌드 네이티브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리플렉션 제이슨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만들어진 놈이고 얘에 대한 실체는 빌드의 리플렉션 제이슨 이쪽에 가면 리플렉션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는 빌드할 때 리플렉션에 필요한 정보를 얘를 리플레이스하거나 얘를 로딩시켜. 그렇게 하면 네이티브 만드는데 문제가 안 될 거잖아. 이런 군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올려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실행 파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인데
보시면 지금 이제 빌드에서 만들어진 것은 컴플리트 이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하면 로컬호스트에 8080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로드인가? 네. 컨퍼런스 랜덤이라는 REST API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작해서 지금 코드모션에 마드리드라는 것을 이제 제이슨으로 리턴을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그런 웹 서버를 그냥 실행 파일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뭐 AOT가 됐든 뭐 센서가 됐든 어디에 됐든 어디다 서버를 띄우려면 이제는 이 파일을 그냥 던져서 그쪽에서 그냥 띄우면 되겠죠. 아니면 뭐 더커에다가 올려서 한번 실행하고 죽도록 만들든가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이것도요. 지금 이제 AOT 컴파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JP 295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SE9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JAOTC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이티브 이미지만큼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요. 현재 그 자바 클래스를 쉐어드 라이브러리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좀 더 그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시킬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것도 현재 지금 저희는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그랄 VM의 자체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자바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리그라시고요. 저희 폴리그라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REST API 만들어서 뭐든지 다 써라. REST만 인터페이스만 맞춰서 써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폴리그라, 클라우드 네이티브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언어마다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마다 장벽.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그랄에서 만드는 트러플은요. 얘가 송로버섯이잖아요. 얘 왜, 그래, 그랄은 엄청 좋은 느낌으로 해서 뭐 신성하다 쳐서 성배라고 쳐드는데 트러플은 왜 송로버섯일까? 생각해보면 송로버섯의 특징이요. 그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땅속 깊은 곳에 있대요. 그리고 송로버섯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넣으면 향을 못 느낀대요. 근데 송로버섯을 맛을 들이면 송로버섯의 향을 가미하면 모든 음식이 다 산의 진미로 변한답니다.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얘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트러플을 직접 사용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바 위에 동작하는 R, 자바 위에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루비 약간의 좀 다른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100% 호환성 된다고는 못할 것 같지만 근데 그거를 감안해서 좀 더 적응을 하면 언어들 간의 상호 호환성과 재사용성 높일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장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핫스팟 위에 JVM CI가 있고요. 그 위에 그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얘네들 자바, 그루비, 스칼라, 코틀린 어차피 자바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자바가 빠르면 돼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자바인데. 문제는 얘들인데요.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트러플은 랭귀지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기라든지 어떤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요. 자바 위에서 언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R, 루비, 파이썬을 인터프리트해서 자바로 내리는 번역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오면 다 자바로 동작하는 거고 자바의 성능이 올라가면 같이 성능이 올라가는 인프라성의 어떤 느낌을 가미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요. 얘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은 고랭은 안 돼요. 고랭은 안 되는데 LLVM이 지원되는 랭귀지들은 다 그랄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LVM이 지원되는 거는 LLVM이 로 레벨 컴파일러거든요. 그래서 LLVM이 지원하는 포맷으로 클래스처럼 중간 단계로 컴파일이 돼요. 그럼 그 컴파일 언어를 저희가 슬롱이라는 것을 인터프리터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인터프리트에서 자바로 내리는 해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가 동작하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볼까요? 자, 얘인데요. 제일 간단한 헬로 월드입니다. 헬로 월드인데 얘를요. 죄송합니다. 제가 헬로 월드를 찍는 간단한 그냥 심플한 메인 메소드입니다. 메인 함수고요. 이것을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으로 이용해서 그 LLVM으로 컴파일 합니다. 그러면 LLI가 LLVM 인터프리터거든요. 갑자기 그랄에서 만든 인터프리터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LLI로 사용하면 헬로 월드를 찍으실 수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어디였지? 3회지. 아이고. 자, 요거를 돌렸더니 지금 이렇게 hello from graal VM이라고 해서 찍힌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자바에서 호출한다면 단순하게 hello BC가 LLVM에서 만드는 중간 형태의 컴파일 산출물이거든요. 그거를 파일로 오픈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뭐 JNI를 선택하거나 복잡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자바에서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드가 샘플 자바지 않습니까? 지금 C를 호출한 거죠. 예전에 왜 저희 C 호출하려면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되게 언어 레벨의 인티그레이션이 트러플이라는 걸 사용하면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트러플을 이용해서 여러 언어들이 이렇게 쌓이고요. 저희가 이벌 메소드 있지 않습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라도 많이 하시면 많이 쓰실 텐데 문자를 받아서 실행하는 것처럼 저희가 내가 지금 나 루비야. 루비인데 이 문자를 루비로 실행해. 요게 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언어를 실행하실 수 있고요. 그 결과를
컨텍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언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들이 저희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R의 기능을 자바로 포팅한다든지, R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힘드니까 분석 환경을 바꾼다든지,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들을 묶는 하나의 매개체, 하나의 그 언어들의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건 되게 재밌는 피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LLVM 쪽으로 하면 다양한 언어들이 LLVM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저희는 LLVM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메이저 대한 것들은 오라클이 인터프리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언어는 여기서 자바로 언어를 만들면 되게 좋은 게 많은 게요. 이미 컴파일러 있죠. 디버거 있죠. 프로파일러 있죠. 이미 개발 툴도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문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미리 프레임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랭귀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심플한 작업이 어렵지만 과거에 비하면 심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들은 인류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폴리그라 퍼포먼스가요. 자바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스칼라는 2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비랑 R이죠. 이게 테스트 환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한 4배 정도가 성능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가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랭귀지에 대한 그런 구문 분석까지만 있고 나머지는 자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성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좀 저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이티브는요, LLVM보다는 좋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LVM에 대한 것이 인터프리터를 다시 해서 자바를 만든다 보니까 근데 네이티브에 비해서도 한 85% 정도가 나온다니까 좀 안심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노드가 워낙 빠른 놈이잖아요. 노드.js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노드를 따라가는 건 힘들지만 90%라고 하면 되게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자바를 그라를 위해서 노드를 돌린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노드는 이벤트 중심의 빠른 처리를 하는데 되게 적합하지만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부적합한 환경이거든요. 노드가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바는 속도가 비슷한데 노드가 그대로 호환되게 동작하는데 대용량 메모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스타일의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컨셉이 있고요. 자바의 강점은 소켓 레이어와 인프라 레이어가 되게 강건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노드를 사용하실 때 보시면 간혹 가다 보면 패킷이 새요.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프라 레벨의 소켓 레이어 디자인에서 약간 약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바는 일단은 한 20년 정도 넘게 그런 것들 보완해 오다 보니까 인프라가 좀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피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난으로 그냥 해본 거고요. 장난으로 해본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루비, 자바스크립트 다 설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동작하는 루비, 파이썬, JS, R이 그냥 문자열 찍는 것들 한 번씩 돌려본 겁니다. 이렇게 동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제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스프링에서 R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컨셉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거는 그라이브의 데모를 그냥 갖고 와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plot.r이라는 파일이 리소스 쪽에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러 쪽에서 지금 이제 리소스를 집어넣었죠. 클래스페이스를 R을 R 소스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서 R 코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플롯으로 이런 그래프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찍는 예제고요.
지금 이제 구성은 뭐 간단한 스프링 붓으로 만들어져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R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코드를 보시면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은 리소스 밑에 플롯 R이라고 이렇게 R 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클래스에 R이 DI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 해서 플롯 펑션 어플라이를 할 때 자바 클래스를 인풋으로 집어 넣어서 플롯 펑션을 실행을 이것을 시켜라 라고 해서 지금 SVG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의 리턴 코드를 SVG 파일로 해서 리턴 코드를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쓸 동안 잠깐 장표를 더 볼게요. 네. 장표보다. R 코드를 잠깐 보면 R 코드에서도요. 자바 코드에서만 지금 R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R에서 자바 타입이라는 그런 내장 함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로딩하는 그 함수이고요. org graalvm의 데모의 스프링의 로그 홀더를 받아서 여기를 데이터를 로그로 찍어라.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스프링에서도 지금 R을 호출했고요. R에서도 스프링 객체를 호출해서 자바 객체 호출해서 양쪽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랜덤 값이 계속 찍히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지지플롯을 찍는 이런 모양이고요. 넘어갈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LLVM 아까 전에도 본 것입니다만 이런 것들 사용해서 호출하실 수 있고요. 이제는 LLVM의 파일을 직접 로딩을 해서 접근을 허용해서 이 객체를 익스큐트 하면 걔가 자체가 엔트리 포인트가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를 볼까요? 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바로 해서 단순하게 게스트링 해갖고 hello from java 뭐 문자를 하나 찍는 거고요. 얘는 익스프레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죠. 익스프레스에서 여기 보시면 자바 타입들을 갖고 와서 지금 빅 인티저를 갖고 와서 밸류 갖고 와서 포를 뭐 1100승을 해서 그것을 10줄짜리로 뽑아내라 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 메소드를 계속 텍스트 클래스 만들어서 메소드 갖고 와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터 오퍼레이션 이별을 통해서 R 코드를 갖고 와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R 코드를 직접 자바스크립트 안에 집어 넣어서 실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내주는 것.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바스크립트죠. 그래서 여기서 server.js에서 자바 타입으로 갖고 와서 얘에 대해서 루트에 대해서 뿌려주는 것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네, 세 가지를 썼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자바와 그다음 R 세 가지를 쓰는 그런 예제가 될 것 같고요. 네, 3000번 포트로 열면 되겠네요. 이게 몇 분이지? 여기 빌드를 보면 빌드에서는 이제 NMP로 해서 전체 지금 패키지에 있는 것들 인스톨 시켜라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런 하면 노드에 자바와 연동을 하니까 자바 JVM이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R도 연동하지 않습니까? 자바는 JVM이라고 주면 되는데 다른 것도 연동할 때는 폴리그랏, 다른 언어는 폴리그랏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js 실행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노드.js를 실행시키는 식과 똑같습니다. 옵션을 지금 이제 단지 글 아래에 있는 노드를 글 아래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신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노드.j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버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제 로컬한 노드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세요. 8개 중에 하나가 낫네요. 아까 전에 그 양수열님께서 하나 이제 추가적인 게요. 이거는 인베디드 속성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자바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베디드 형태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컨셉이고요. 인베디드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어떤 프리컴파일드 된 형태가 프로세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언어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이거는 오라클의 DB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라클 DB에 지금 이제 글 아래에 포팅되어 있는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아직 정식 출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노드.js, 그 npm에 밸리데이터를 설치를 해갖고요. db.js라는 그 쉘을 열어서 스코 타입으로 들어가서 밸리데이터를 디플로이 합니다. 그러면 밸리데이터는 validator.isEmail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지금 SQL인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굳이 PLSQL로 스토어드 프로세스 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라클 지금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라클과 그다음에 MySQL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오라클 버전, MySQL 버전 가능한 테스트가 가능한 지금 더커 이미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DB 레벨의 폴리그랏인데 이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어떤 인베디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바를 사용하는 환경 이런 것들도 좀 더 나아지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1시간 40분을 떨면서 했네요. 예. 정리를 하면은요, 그라를 이용해서 지금은 그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코드를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그랄 VM 안에 있는 고성능 컴파일러인 그랄,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인베이드 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언어 레벨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 그리고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자바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노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최근에 자바가 좀 암울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이티브와 프리컴파일 것과 그다음에 동적인 컴파일, 그리고 다양한 이런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랄TV에서 갖고 있는 SDF의 컨셉인데요. 이게 서구에서는 자유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는 이제 우리말로 사통팔달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는 방향. 제약이 없이 무엇인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자바는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고요. 고성능을 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대한 라이브러리를 통합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를 운영하는 통합 랭귀지 환경도 될 수가 있고,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이티브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용량의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시한다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 제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좀 약간 그냥 공상과학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 아직은 정식 GA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라클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이 자바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JDK 이 모습은 저희가 좀 아까 전에 제가 그 하이버네이트와 스프링을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업계에서 인증된 그런 기술이 돌아서 다시 표준화가 들어오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든 그랄이요. 기능을 오라클 JDK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건데. 근데 지금 오라클에 있는 그랄에 있는 기능을 이런 프로포저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랄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도와 도전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오픈JDK에다가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오픈JDK가 다시 오라클 JDK로 저희가 들어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건전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하면 그랄VM은요. 굉장히 자유롭고 빠르고 자유도가 높은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자바로. 그리고 자바 온 자바라는 새로운 컨셉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하나 더 붙였는데요. 대용량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더커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미니마이즈된 저용량과 작은 메모리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제가 가장 많은 자료를 찾았던 것은 이 크리스에 대한 이 트위터와 그 다음에 여기 메신저입니다. 이 그리터에 가보시면 굉장히 채팅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안에서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한 번씩 한번 가보시면 그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딱 4시가 됐고 피자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제가 진행하다가 완수를 못한 게 저희가 아직 한 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주시면 감사히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피자를 먹으면 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와서 뭐 말씀 나눠주시고 오늘 자료는 저희 그 페이스북에 유저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와 그다음에 이 깃허브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